감성영재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5월의 첫 번째 주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운빨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첫 번째는 이미 시작된 5월달 FOMC 회의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 3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뉴욕 증시는 변동성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5월 5일 어린이날로 국내 증시는 열리지 않으니까 그 변동성이라는 소나기를 살짝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지금 시장에 부는 분위기는 이런 거죠. 이미 5월달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50bp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떠한 이러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선반영됐다. 그리고 5월달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이 이미 100%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할까? 50 할까? 아닐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크게 하락한 다음에 뭔가 저가 매수로 인한 반등을 하기 위한 그 재료로 이미 50bp 금리 인상이 선반영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다. 여기에 지금 불안한 중국 증시가 열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운빨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5월 2일 월요일, 5월 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5월달 FOMC 회의 결과라기보다는 50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쓰리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머릿속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한번 고민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5월 2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S&P 500이 0.57, 나스닥이 1.63% 반등했고요. 5월 3일 화요일 뉴욕 증시도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 0.20, S&P 500이 0.48, 나스닥이 0.22%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쓰리 한 번 정도 상승한 거를 반등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상승했는데 계속 미쓰리는 반등이라고 그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 호재로 인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악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덜 충격받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악재를 좀 이렇게 열심히 다듬어가지고 아주 충격적이지 않게끔 포장할까, 이러한 분위기로 증시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 유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필요했고요. 그 재료가 사용될 때마다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래, 반등하기만 해봐. 내가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매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번 주에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전월 대비 부진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연준에서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3월 달 금리 인상과 그리고 5월 달에도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아마 4월 달 ISM 제조 PMI 지표는 전월 대비 부진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자, 미쓰리의 예상대로 ISM 4월달 제조 PMI 지표가 55.4가 나왔는데 지난달 3월달에 57.1에 비해서 부진했죠. 그리고 시장 예상도 57.8을 예상했는데 전월 대비 부진했고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자, 시장 예상은 뉴욕
그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미쓰리보다 전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3월달 채용 공고는요, 1154만 9천 건입니다. 이 수치는 2000년 12월 통제 작성 이래 최다 경신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채용 공고라는 거죠. 이제 미국은 물론 뭐 필라델피아나 이런 곳에는 마스크를 다시 쓰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50개 가량의 50개 주가 있는 미국에서 이미 코로나는 포스트 코로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경제가 재개되고 있고, 예,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3월달 미국의 공장제 수주도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5월달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50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예상이죠. 자, 만약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요, 이 50bp 금리 인상은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아마 뭐 최근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주식을 하시게 되고 이런 분들이 최근 들어 아마 경제 흐름을 봤을 때 금융위기를 아마 기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이후로 25bp 금리 인상도 시장의 충격이었고요. 뭐 가장 시장에 좋은 거는 뭐 금리 인하? 너무 금리 인하만 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좀 괜찮았던 것이 금리 동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bp 금리 인상이 이제는 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50bp 금리 인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요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3월달 채용 공고가 1154만 9천 건이라고 하면서 이 지표가 2000년 12월 통제 작성 이후에 최다 경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bp 한 거다. 자, 2000년도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1999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2000년도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러니까 유동성이 사그러드는 이 분위기는 아마 2000년 그것과 흡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자, 시장의 생각을 좀 보면은요. 시장이 침체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긴축으로 금융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요. 제가 이미 경제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 뭐가 그 콩깍지를 씌웠습니까? 코로나19가 콩깍지를 씌웠고요.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코로나19 동안에 뭐 셧다운 됐다든가 경제가 멈췄다든가 이런 부분이 뭔가 스태그플레이션의 큰 그림자가 되어줬던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연준의 긴축 기대가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이라는 거는 이 주식 시장의 어떤 그 주가에 반영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침체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긴축 기대가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뭐 두 가지 지금 주요된 내용이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별로 잘 맞추지도 못하는 전문가들의 이런 그 어떤 예상은 우리 그냥 뒤로 하고 진지하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그 시간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의 예상대로 시장의 예상대로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할 텐데 자, 기자회견에서
아마 어쩌면 이미 50bp 금리 인상이 시장에 반영됐으니까 5월 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을 더 이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어쩌면 이제 뉴욕 증시가 후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제 종가를 앞두고 막 진행됐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할까? 자,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고용지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 채용 공고가 2000년 12월 이후에 그 통계 작성 이후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그럼 고용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유가라든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떤 그 음식료, 에너지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고 고공행진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쫄보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시사화한다면, 언지를 준다면, 그럼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겁니다. 다시 이제는 50bp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50bp 금리 인상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겪게 되는 50bp인데 6월 달에 50bp도 아니고 75bp를 한다, 할 것 같다라는 이 충격이 증시에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5월 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장중에 FOMC 결과를 앞두고 뭐 혼조세를 보인다. 뭐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든가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하고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언급하면, 그러니까 75라고 딱 얘기하겠습니까? 뭐 더 강력한, 더 빠른 뭔가 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스무리하게만 얘기해도 이미 시장은 75bp 금리 인상을 이제는 기정사실화 시켜버릴 거니까 그러한 인터뷰를 한다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3월 달에 금리 인상했고,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 했고,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상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야 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은 걸 좀 보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보고 지금 막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일본 지금 엔화 박살나고 있고 막 중국의 위안화 같이 이러고 있고 막 신흥국에서 자금 빠져나간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겠다. 뭐 이렇게 살짝 그 75bp 금리 인상과 거리를 둔다면 오히려 뉴욕 증시는 75bp를 제외하고 50bp 금리 인상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겠어요? 금리를 인하하겠어요? 그죠? 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고요. 제가 근데 아까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를 상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등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 50bp 금리 인상이 그냥 숫자로 인상, 꽝꽝꽝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이 50bp 금리 인상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 그거를 이제 시장이 걱정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만약에 6월 달에 75bp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증시가 휴장을 끝내고 개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50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중국이 증시를 연다. 그랬을 때 중국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를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5월 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어린이날 증시가 열리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충격이 금요일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타임 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금요일날은요. 증시가 아주 강력한 호재가 아니면 올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미국 증시와 맞물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 심리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요일 증시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대가 아까 오전에 플러스를 했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2676포인트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주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 쉬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증시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물론 개별 종목을 매매할 땐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만약에 투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뭐 예를 들면 내 마녀의 날 이런 거는 좀 피하세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내 마녀의 날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요. 내 마녀의 날에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녀의 날 주가가 크게 하락해요. 그럼 뭐 그 다음날 다시 반등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주린이들에게는 그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충격이 가해질 때는 가급적이면 살짝 피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어린이날이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 FOMC 회의 결과가 줄 충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요, 유동성 장세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내가 덜 손해보고 팔아야지라는 그 심리가 워낙 지배하다 보니까 금요일 증시가 좋을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패턴을 잘 읽으셔야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새날에 출연을 하니까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대신 내일 5월 5일 날 목요일 날 FOMC 회의 결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얼마나 또 쪼다 같은 짓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한 다음에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가장 비둘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인터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내일 방송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 어쨌든 어린이날 쉬니까 어린이날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